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 결과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내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수급 불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 참여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FOMC 회의 결과에서 첫 금리 인상 신호와 양적 긴축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축 정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반면에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은 부진했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도 지속되면서 관련 시장의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꺾이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2,700선이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0.41% 하락세로 2,709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동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3%의 낙폭으로 882선에서 역시 막판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은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밀렸지만 오늘은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는데요. 일단 대선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원전 백지화 공약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 움직였고 또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들의 상승 흐름도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드디어 내일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가운데 GM과 미국 제3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수혜 기대감 반영이 됐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쪽에서는 엔터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고요. 또 NFT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국 또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의 이해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최근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의 흐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의 조정을 받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훑어보게 되면 반등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그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네. 상승한 종목은 겨우 50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시장에서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은 대략 한 480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370개로 상황으로 상승 종목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단기 반등, 반전이 아닌 반등의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에서의 상황에서 시장은 최초의 바닥점을 그려가는 시점에서의 시장은 증시 외적 종목들 중심에서 하락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장에서 엔터주들이 하락이 나오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동안 버텼던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던 낙폭 가대,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심에서 주가가 되반등, 리바운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OCI라든가 또는 아모레퍼스픽 같은 종목들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한 이후에 이제 많이 빠졌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종목은 이제 핵심주 위주로의 중앙부로 접근이 됩니다. 가장 중앙부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바닥점을 그려가는 상태에서의 주변주로부터 핵심주로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오늘 시장이었다. 낙폭가다에 따른 단기 반등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진 시장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부분 환매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의 환율로의 수익을 만들어 가고요. 두 번째로의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합니다. 세 번째로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이 파생 상품의 선물 그 포지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 대상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홀딩하는 거고요. 주식의 손익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년에 무려 7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1월 13일 만기가 있었죠. 만기 이후에 지금까지 열흘 동안에 무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선물 매도,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에서의 내용입니다. 선물 매도에 대해서 4만 개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4만 개 이상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면 무려 5조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 12,000개 이상의 매도를 보였다가 8,000개 수준으로 이제 그 매도 수량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장중 내내 그 플러스권에서 그 기존의 포지션을 꺾어서 매수로의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마감 데이터는 보합이었습니다. 100개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시각이 파생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에 있어서 종목이 중앙부의 종목으로 집중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간의 시장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던 관점이 이제 조금씩이지만 이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점평을 저는 판단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파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 반등, 오늘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좀 대형주 시장의 중심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에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김대준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히든 종목이 또 NFT 게임주 위메이드였습니다. 자, 오늘 좀 12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네.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제가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그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또 하나의 테마로서 시장에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점을 활용한 네. 우리가 저점 공략으로서의 매수를 진행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전 시간에 가격과 흐름에 대한 전망치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점검을 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 다지기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나온 내용이지만 먹튀 논란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진 상황입니다. 먹튀 네. 논란이 뭐냐면 위메이드가 향후에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NFT 시장에서도 주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취지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 내에서 NFT라고 하죠. 서로 어떤 가치에 대한 교환 수단의 그 화폐를 위메이드가 발행한 그 토큰이 위믹스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이 위믹스에 대해서 타사, 그러니까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튀 논란에 대해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어제 주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회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장에서 위메이드 주가 반등의 흐름과 제자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치와 지금도 유효한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메이드에 대한 전체 흐름에 대한 그 시점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대장주로서의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바닥 대비 고점 가격의 50% 수준까지의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점에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격을 제시하여 드린 가격이 1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절반 수준에서의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로의 그 접근 해석법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때 이 타이밍에 저점을 그려가는 형태로의 모양이 나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렸던 상황 해석의 부분이 있었죠. 바닥을 찍어갈 때 역해된 숄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역해된 숄더의 그림을 만들어간 이후에서의 저점을 그려갈 것이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12만 원 전후로 한 가격 수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가격 기준으로 13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역시 여전히 유한 가운데에서의 흐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위메이드 제시 주신 가격 12만 원대였는데 어제 딱 12만 1,700원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한 장중에 10%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분석이나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또 온라인 무료 강연에 참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매주 2번씩 진행이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교육 방송을 통해서 화요일에는 여러분께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와 원리, 네.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어떤 투자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이죠. 수요일에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여러분께 하나의 양해 말씀을 드릴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에서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보는 지금의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읽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중요 내용 내일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을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여러분께 주식 투자의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은 중요한 정보를 얻으시러 네, 가셔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좀 쉬고 오늘 하루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온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매수 좀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2주 전에 저희 회사의 직원 한 명이 그
확진자 밀접 접촉자여서 네. 직원 전부 이제 보건소에 가서 그 검사를 맡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진단을 할 때 전부 시젠에서 나온 키트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그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이나 그 기업의 가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 2018년, 19년 상황 하에서는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21년 상황 하에서는 무려 6천억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의 매출 목표치는 지난해 대비에 부분 상승의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12,000명, 만 명대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 보건소 앞에 보면 줄이 길게 들어져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치는 이번 상반기 수준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물론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주가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치 흐름에 대한 시젠의 현재 투자 가치는 어떠한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바라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젠에 대한 전반의 그 영업이익과 회사의 가치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지난 2018년, 19년 수준에서의 그 영업이익 규모가 100억, 200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주가가 10,000원, 20,000원 수준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에서 30배, 40배 증가한 현 시점에서의 주가는 대략 5만 원 수준입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진단키트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 21년의 그 기업 가치 부분을 평가를 해서 현재의 주가를 판단해보게 된다면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에서의 가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차례의 그 바닥을 찍었죠. 지난 10월, 11월, 12월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번의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큰 흐름에서 한 번의 바닥과 지금 두 번의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형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 오늘 부분적인 주가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현 시점에서의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토픽으로 시젠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적 기대감은 아무래도 높은 상황이고 주가에 좀 가격 메리트도 좀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 중 하나가 또 바로 항공주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물류 대란 수혜주로 또 지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항공주들이 뉴욕 증시 영향으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실적 모멘텀 많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대표 종목으로 이제 그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늘 부분 네. 상승에서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나왔었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무려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4분기에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의 실적이 얼마였냐? 대략 1,000억 중반대 그 실적이었고요. 올해의 실적은 엄청났죠. 그럼 사람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올해 해외여행 간 것도 없고 항공주들이 그렇죠. 왜 올해 실적이 좋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 궁금해하시겠죠. 화물 운송입니다. 우리가 바닷길을 통해서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항공 운송을 통해서 수출합니다. 올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하늘길로 수출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 합병에 대한 2월 초순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대한항공
비롯해서 항공주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관점은 접근이 가능한 흐름에서 부분적인 나누어서 모아가는 이러한 흐름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공주들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미리 또 접근해 보는 관점에서 조금씩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모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전략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치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3월에 여의도 증권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본사에서 연수를 받고요. 연수가 끝나면 지점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압구정에 있는 지점에 이제 6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지점에 갔더니 선배들이 주식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한 종목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찍은 종목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가 97년 6월, 7월, 8월 이때였는데요. 그때가 개별 종목 장세였습니다. 종목들이 막 크게 움직일 때였습니다. 놀랬습니다. 와,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주식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권회사 직원들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권저축계좌라고 하는 그 계좌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계좌를 개설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월급 받고 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97년 11월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주가 빠지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뭐 얼마나 빠지겠어? IMF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버텼습니다. 600포인트에 시작했던 제 계좌가 277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와,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팔아야지.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나니까 지수가 277포인트를 찍고요. 1000포인트까지 달려갔습니다.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닷컵 열풍이 있었고요. 시장에서 전체 종목의 그 기술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한 것이 나도 기술주 사야 되겠다. 지금 못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계좌에 돈을 넣고요. 주식을 샀습니다. 웬걸? 1000포인트 고점 찍고요. 5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또. 지난번 같이 277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500포인트인데? 팔았습니다. 손절 쳤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2,000포인트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후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같은 과오를 거치지 않는데요. 시장은 위험 구간을 피할 때가 있고 위험을 받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께 지금의 장, 현재의 상황이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 장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만 이겨내야 되는 장인지 지난주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흐름과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주식을 꼭 팔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팔아야 되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은 항상 되반등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팔자리를 줍니다. 항상 두 번의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도 좋은 가격에서의 상황을 틀림없이 만들어줍니다.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지난 5번의 상황에서 항상 시차를 두고 가격을 만들어주긴 했으나 두 번째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나는 고점인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하락해서 그게 고점이었다라고 알고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아침 시황 장 중에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린 과정에서 고점 같습니다. 또는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종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신 자산에 대해서 지금 팔고 떠나야 될 때입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 드려야 되는 내용 드립니다. 아직 두 번째 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위험 또는 리스크라고 쓰고 그 내용을 하락이라고 읽습니다. 위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리스크 오프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IMF, 통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또는 미국의 리먼 사태, 금융위기 같은 사태들, 통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때는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현금이 최고입니다. 빨리 파는 게 투자의 방법입니다. 체계적 위험, 리스크 오프. 그리고 두 번째로의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조정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주가 하락할 때 앞선 체계적 위험에서는 추세라고 읽죠. 추세라고 읽을 때 단기 추세, 뭐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의 추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적인 상승장, 어떤 방향성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얘기는 긴 조정,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긴 상승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조정이라고 하죠.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는 짧게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리스크 온입니다. 체계적 위험에서는 무조건 빨리 현금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비체계적 위험 상황 하에서는 리스크온, 리스크를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즐기느냐?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종목 간의 교체가 바뀝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요. 여러분 시장 내에서 잘 보셨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원론적인 내용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주가 하락할 때는 지주사, 통신주, 경기방어주 또는 유틸리티 업종이 움직인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주가 하락할 때는 기술주나 기타 등등의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소비재 종목들을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먹고 쓰는 것들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기에도 주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업의 성장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크게 성장이 급증하지는 않지만 경기가 어려워도 라면 사 먹어야 되고요. 경기가 좋아도 라면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입니다. 유틸리티는 뭐냐? 전기, 수도, 가스. 우리가 꼭 필수제로 써야만 되는 업종의 종목들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경기 방어주나 유틸리티 업종으로 일부 전환을 시킵니다. 기존의 종목들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기존의 종목을 바닥 좀 왔을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위험 상품입니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단기간 흐름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관점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죠. 체계적 위험은 무조건 현금입니다. 안전자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파는 겁니다. 하지만 비체계적 위험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안전자산은 뭐겠습니까? 금, 채권, 달러, 원자재 이런 상품들이 안전자산입니다. 주식을 팔고 금, 달러, 채권 이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금값 올라가고 있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달러 가치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인 자산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전략적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리스크 오프가 아니고 리스크 온 상태라는 겁니다. 위험 자산에서 부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고 안전자산으로 일시 이동했다가 다시 위험 자산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흐름은 이러한 내용으로 큰 테두리에서의 시장을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좀 더 여러분께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의 시장이 어떠한지, 지금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한번 판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체계적 위험. 언제가 체계적 위험이었느냐. IMF. 부지 불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저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현금이 최고입니다. 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후의 상황은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일단 현금화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금화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입니다. 현금이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구간에서는 현금이 최고고요. 나머지의 상황, 주가는 이전 단계에서 오르내림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주가 조정은 비체계적 위험, 리스크 온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회귀시켜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장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은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룰에 의해서 패턴화해서 움직입니다. 주가가 단기 바닥을 칠 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장은 반전이 아니고요.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등이 시차를 두고 핵심 주변주에서 핵심 종목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반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저 멀리 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한 번 더 흐름이 진행된다면 한 발 더 들어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부에 있는 종목이 움직일 때 지수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때의 시장이 반전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보통 1차 하락이 나타나고요. 중간 단계가 한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하락에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바닥을 찍고 나서 일시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일시 반등 이후에 제끼고 다시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흐름에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금융위기, 미중 무역 갈등 내에서의 주가 단기 구간에서의 주가가 빠질 때의 흐름입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동일 패턴의 흐름입니다. 1차 하락, 2차 하락, 그리고 바닥 찍고 대반등, 이런 1, 중간 단계, 2차 이런 모습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장이 2차 하락에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바닥점 근처에 다가서고 있다라고 시장을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시장이 비체계적 위험, 다시 말해서 무조건 현금을 만드는 장이 아니라면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패턴, 동일한 추세로 과거에도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읽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최근 구간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을 판단할 때 비체계적 위험 시장에서의 상황의 조정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흐름을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때 주가가 한 단계 이렇게 빠집니다. 빠질 때의 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반등을 주거나 또는 하락이 멈춥니다. 이후에 빠지더라도 이 과정이 나타나는 구간에서의 지수가 대략적으로 10%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차트를 펴시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의 흐름을 지수를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10%의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바닥점을 찍습니다. 일시 반등 나타납니다. 또 빠질 수는 있겠으나 일시 반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서도 동일 흐름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의 상황, 짧은 구간에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3,000포인트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 지수 어떻게 됩니까? 2,700포인트 라인이죠. 오늘 장 지수 2,7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더라도 대략 10%, 300포인트, 10% 빠졌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거의 바닥권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닥점을 찍어 할 때 핵심 종목으로 좁혀간다. 그리고 주가가 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고 이 흐름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쫓아가면서 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은 기다려보다는. 오늘 장 FOMC 중요하게 많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올 만한 내용에서의 악재로서의 부각될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올 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시장의 해석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장에 압박할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크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조지표 많이 활용하십니다. 보조지표 중에서 바닥점을 찍어내는 보조지표의 활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보조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씩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교육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이 부분들 많이 말씀드립니다. 참여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점 찍는 보조지표 수준에서 이격도와 투자 심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바닥점, 이격도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바닥점에 들어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바닥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투심은 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점을 찍고 있죠. 이격은 돌았습니다.
내일장 부분적인 상황에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투심이 바닥을 찍는다면 시장은 바닥을 찍어가는 보조지표 측면에서의 해석도 더 빠질 부분에서의 상황보다는 이제 바닥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기존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조정의 폭과 보조지표를 활용한 전반의 신호와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여 볼 때 지금의 장은 더 빠질 부분보다는 바닥점에 다가가는 하락할수록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저처럼 600에 사서 277포인트에 파는 경우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 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500에 팔고 2000포인트 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저와 함께 주식 투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방법으로의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종목 그리고 내일장 전망에 대한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장의 저점이 어디일지 참 예상하기 어려운 요즘 장인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듣고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김대중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대준 3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이고요.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투기라고 하죠. 아. 공격기를 만드는 국가가 과연 몇 개국이나 될까요? 많이 없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가 전투기를 만드는 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공격기라고 하는 그 비행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공장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사천에 있는 항공 우주 이제 탐방을 갔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항공사 그리고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 탐방을 가서 굉장히 그 기계들이 많을 것 같고 굉장히 그 우리 현대차나 뭐 어떤 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 네. 가면 자동화되어서 뭐가 막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 많이 예상을 하시죠.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공장화, 자동화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서 볼트 너트까지 다 조여가면서 만들고 있죠? 항공기는 기술 집약이고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의 부품이 잘못 그 장착이 됐을 때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다 사람이 하나 손으로서 확인하고 손으로서 완성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 노동 집약 산업이고요. 항공우주 이제 각 기관에서 나오는 그 올해 20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대비해서 급증한다고 합니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실적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상황으로 모습이 진행됐고요.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각 기관에서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업부 장관이 항공, 우주산업 지원 육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나로 그리고 그 인공위성 관련해서도 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항공우주죠. 네.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이게. 한국항공우주. 네네.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지난 흐름에서의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주가 상승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1단계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조정의 상황에서의 하락세의 범위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상승 N자형의 기본적인 형태는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상황에서의 가격, 요 구간에서의 흐름을 깨지 않는 상황 하에서의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때 대략 34,000원의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는 흐름으로서의 그 진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최근 2, 3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내일 정도 수준까지의 마무리 조정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의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34,000원 이상권에서 진입을 하시고 34,000원을 종가상으로 깰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추세 분석을 할 때 차트를 캔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그 종가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34,000원을 깰 때는 손절로서의 대응 가능하다는 점으로 해석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1등 종목 한국항공우주 오늘 21선까지 좀 밀린 모습인데 34,000원 부근 가격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서의 전망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아주 눈여겨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만큼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주식 매매 규모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네. 선물 옵션에서 이들이 매수가 들어온지를 판단하셔 시장의 가늠자로서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2,700포인트, 좀 중요한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2,700포인트 지수 구간을 훼손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더불어서 함께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보셔야 할 두 가지 포인트,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그리고 코스피 2,700 지지 여부 내일장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시장 전략과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온라인 무료 교육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잠시 쉬어간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